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마지막 웅크리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명과학 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간 상태이고,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게 될 생명과학 2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프리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총 3개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생명과학 2에서도 제가 나름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3개의 단원이 있는데, 이제 조금 생소하고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어, 여기 3단원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해당하는 것들이, 어, 좀 양도 많고, 분량도 많고, 또 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생명과학 2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 그거를 먼저 좀 알아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생명과학의 역사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늘상 나오는 1단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원에서는 세포란 무엇인가, 생명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2에서는 이제 과학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뭐 생명과학적 어떤 모든 실험을 다루진 않고요. 생명과학 1, 2에서 다룬 굵직굵직한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네.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이런 실험들이 있었구나. 어차피 실험에 대한 원리나 그런 것들은 생명과학 1에서도 다뤘고,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그런 실험들에 있어서는 2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단원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해당 연도에, 해당 시기에 이러한 실험이 진행이 됐었구나. 뭐, 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는 단원이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명과학 2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조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하는 얘기들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생명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식물은 이제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제 해당 기관에 대한 분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조직계라든지 기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단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생명과학 1에서 이걸 다뤘었는데 이제 올라갔습니다. 생명과학 2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현미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미경의 뭐 조작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현미경, 우리가 이제 세포를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현미경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서 어떻게 세포의 길이나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산적인 얘기가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따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다룬 내용이다. 어느 정도는 좀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과학, 특히나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요, 생명과학 1과 연계됐다기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연계된 내용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들을 아직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생명과학 2를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2단원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생체 분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단지, 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통합과학들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다룹니다.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도 통합과에서 이제 다뤘었죠.
그럼 물론 이제 세포관, 소기관에서 통합관에서 다룬 것도 다루지만 그 이상의 것들도 다룹니다. 뭐 다루지 않았던 거, 리소존 같은 거 안 다뤘었죠. 뭐 세포 권력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세포 소기관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그리고 좀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막수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통합과학 때 다뤘어. 단순학성과 촉진학성에 대해서 다뤘었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능동수송이라는 것과 이제 막을 통해서 세포 내 도입과 세포의 배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다루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는 이제 효소에 대한 얘기도 다루던데 효소도 사실 이제 통합과학 때 다뤘었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베이스로 깔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다루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효소에 대한 저해제를 다룹니다. 이제 효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효소의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는 물질들의 특징들, 어떤 식으로 저해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명과학 2라고 했는데 사실 두 번째 단원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통합과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뤄본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네. 통합과학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으면은 통합과학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공부하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3단원 세포과 광합성인데 사실 통합과학에서도 뭐 다루고 생명과학 원에서 다루긴 하지만 이제 사실상 통합과학, 생명과학 원에서 다른 것들은 수박 겉핥기였죠. 그냥 세포가 광합성 이루어질 때 포도당이 산화되고 포도당이 이제 CO2가 환원되고 그 와중에 이제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다뤘었죠.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다루고 끝냈어요. 그렇지만 이제 3단원 생명과학 2에서 나온 이 세포호흡과 광합성 단원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다룹니다. 이제 세포호흡에 대한 전 과정. 세포호흡의 과정, 전반적인 걸 다뤄요.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CO2로 가는 과정을 전부를 다 다룹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이제 해당 과정과 TCA 회로라는 이제 일련의 화학 반응 사이클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를 다루게 됩니다. 전자전달. 이 내용은 이따가 제가 프리뷰를 살짝만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해당 과정과 TCA 같은 경우는 포도당의 완전 산화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포도당에서 CO2로 가는 이제 분자가 분해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은 전자전달계 같은 경우는 이제 ATP 합성과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호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당을 CO2로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이제 세포호흡 과정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해당 과정 TCA, 전자전달기가 나오는데 해당 과정과 TCA는 포도당을 CO2로 분해하는 과정이고 전자전달기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을 가지고서 ATP를 합성하는 데 포커싱이 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합성도 기본적으로 이제 CO2에서 포도당을 식물체에서 CO2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수급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과정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광합성에 대한 명반응과 암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4단원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전자의 발현 과정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했었죠. 바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거야. 이 4단원의 중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단원의 중심 내용은 센트럴 도그마예요.
기억하시죠? 센트럴 도그마. 자,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를 통해서 전사가 되고 이 전사된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이 단백질이 기능을 해서 이제 우리 몸의 형질로서 발현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센트럴 도그마였죠.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과학 때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DNA 복제 과정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하위 요소로서 DNA 복제 과정, 그 다음에 RNA 전사 과정, 그 다음에 단백질 번역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형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생명과학 2에서는 통합과학보다 공학과학의 이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는 복제 과정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생명과학 2에서는 DNA 복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복제 과정, 전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사 과정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번역 과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즉, 이제 DNA 복제, RNA 전사, 단백질 번역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효소들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되고요. 구체적인 기능들도 소개가 되고요. 리보솜의 세부적인 구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리보솜이 작용을 해서 번역 과정이 일어나는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게 됩니다. 플러스, 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에 의한 이제 과정에 의한 단백질 발현 과정뿐만 아니라 발현 조절 과정, 이것이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DNA를 통해서 유전자가 발현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이제 병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균에 대해서 우리 다뤘었죠. 원핵생물이란 거를 다뤘었습니다. 이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은 구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만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에서 그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단원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에서는 바로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과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핵생물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왜냐면은 원핵생물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이 쉬워서 그래요. 원핵생물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은 오페론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이제 유전자 집단에 의해서 이제 발현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요, 뭐 히스톤의 아세틸화, 아세틸화, 메틸화 요 양상을 이제 좀 더 기본적으로 보는데, 뭐 이거 말고도 진핵세포는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은 이제 진핵생물이 원핵생물보다 구조가 복잡한 만큼 그만큼 과정도 다양하고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에서는 이제 진핵생물의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보다 단순한 오페론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을 일반적으로 좀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핵생물도 다루지만 아무래도 포커싱은 오페론에 좀 더 맞춰져 있고, 그리고 오페론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이 훨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어쨌든 4단원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단원,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진화학을 다루고 있어요.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진화에 대해서 다룰 때 이걸 다뤘죠. 진화론에 대해서 다뤘었죠. 진화론에 대해서 다룬 게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 그리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 진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다뤄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다룹니다. 안 다룰 수가 없죠. 이것도 다룹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다루냐면요, 이제 이런 것을 다뤄요. 예전엔 통합과학에서 충분히 많이 소개가 된 얘기인데, 이제
아쉽게 이 내용은 현재 통합과에서는 삭제된 내용입니다. 바로 원시 생명체에 대한 얘기와 원시 생명체에 의한 가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녀석들이 현재까지의 어떻게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듭해왔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주변 지구의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이제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 어떠한 영양 상태, 그러니까 뭐 영양 상태란다면 잡아먹는 종속 영양의 형태냐, 아니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식물 같은 독립량의 형태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시 생명체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생명체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영양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과 발맞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에서 다룹니다. 예전에 이 얘기를 통합과에서 다뤘었는데, 저는 나름 좀 이 얘기는 좀 재밌다고 느껴지는데, 아마 처음 다루는 분들한테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커스를 이제 잘 맞추다 보면은 그냥 내용을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어쨌든 5단에서 이렇게 생명체의 진화 과정과 진화로 인해서 배운 다음에 어떤 걸 다루냐면은 이걸 다룹니다. 바로 이제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진화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룬 적이 있으면 통합학에서 이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 바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다룰 때 이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자주 발생한다. 왜냐? 말라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많다는 얘기는 돌연변이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의 비중이 높아서이다. 그럼 얘네는 왜 이렇게 됐는가? 주변 환경에 맞춰서 진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적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이게 이제 집단 유전학에서 설명하는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과 비교를 했을 때 유전자의 빈도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에서 이제 진화를 설명하고 있긴 한데 이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뷰를 제가 나중에 아마 세 번째 얘기에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집단 유전학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다룹니다. 바로 분류, 생명체의 분류. 이게 참 귀찮아요. 이제 생명체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것이 분류학이라고 이제 따로 다루는데 이게 참 귀찮습니다. 분류학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은 이 분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체를 이제 분류를 하자는 건데 어떤 특성에 맞춰서 생명체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도 많아요. 외울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예, 솔직히 뭐 물론 기본 규칙이 있죠. 생명체 분류하는 기본 규칙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워야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참 귀찮고 짜증나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공부를 할 때 사실 분류하기 진짜 제일 좀 귀찮고 이제 좀 다루기 싫은 그런 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가에 대한 것도 얘기한과 동시에 이런 것도 다뤄요. 학명이라는 것도 다뤄요. 현재 이제 우리가 학명을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단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마지막 6단원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 요건 이제 4단원과 연계가 잘 되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4단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이제 내용을 하는 것이 이제 6단원에 있는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이라는 건데,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라 하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유전자 재조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GMO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세균을 가지고서 이제 세균 안에 있는 이제 플라스민다라는 조그마한 원형의 유전체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재조합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를 붙이고 하면서 유전자를 재조합시켜서 이제 새로운 형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그리고 세포융합이라고 해서 이런 기술들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 실험을 한다면은 빼놓을 수 없는 PCI라고 하든지, 뭐 전기용동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DNA 그 유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꼭 유전자와 관련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번 이쪽 파트에서는 유전자와 관련된 그런 생명과학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대 이제 생명공학 기술은 DNA를 이제 편집하고 조작하는 게 이제 베이스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즉 DNA 수준에서의 실험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 몸의 유전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6단원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단원 유전자의 발현, 센트럴 도그마 과정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것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생명과학 2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생명과학 2 프리뷰를 함으로써 벌써 이제 시간이 거의 엄청 20분이 거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고요. 다음 시간 이제 제가 계획한 게 3차시를 계획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간단하게 단원지 소개를 하고 광합성, 세포과 광합성, 그다음에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그다음에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광합성 그리고 세포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